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2022년 10월 20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상당히 좀 긴급했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그 중간 발표가 나왔었고, 이제 이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민주당 정권에서 자행했던 범죄의 사실이 이제 낱낱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때 그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구속적 부심이 곧 그 개시가 되는 상황이라, 저로서는 당시 좀 급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지금은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계속 좀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해 피격 사건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로 소통과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동생을 잃은 슬픔보다 국민의 안전에 국가는 무엇을 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단의 아픔과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이처럼 참담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가족의 대표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왜 국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3년여 동안 싸워야 하는지 국가기관에 묻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국민이 유급에 처하고 공경에 빠졌을 때 응답하는 곳은 바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구성원 중에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국가는 제대로 응답하여 달려가는 것이 민생의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공존하고 통일의 대업을 생각하며 자유와 평화 그리고 튼튼한 안보 국방을 함께 해야 할 막중한 사명 속에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저녁에 일어났던 북한 만행의 비극적 역사에 분노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02시부터 2020년 9월 22일 21시 47분까지 서해 연평도 NLL 해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대한민국 당시 당국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힘없는 국민 한 사람은 살기 위해 살표를 펼치며 국가가 당연히 구조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38시간 고통의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마지막 총탄에 쓰러져 삶을 마감할 때까지 따뜻한 가족의 품을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었던 국가를 원망하며 차가운 바닷속에 대한민국의 생을 묻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당국자들은 소위 말하는 SI 첩보를 듣고 상부에 보고하였을 것이고, 상부는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했습니다. 표류하다가 중국 어선에 발견되어 홀로 구명 동의도 없이 팔에 상처를 입고 떠다니는 신원 미상의 사람을 발견하고 붕대를 감아줬고 구명 동의를 입혀서 다시 바다로 내보냅니다. 그들은 이버 쿼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알아서 가라고 바다에 다시 빠뜨렸습니다. 이후 북한군에 보고하여 북한 경비장은 동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기진맥진한 동생을 잃어버렸고 1시간 후 다시 찾아냅니다. 두 번째 발견하고 불과 50여 분 후 총살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였지만 과연 북한에 단독으로 이 만행을 저질렀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국가의 자산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라면서 감추기 바빴고 조작은 일사불란했지만 국민을 지키고 구조에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첩보가 정보로 바뀌었을 때 이미 군과 정부는 그해 8월경 북한의 국경에서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한 포고령도 알았을 것이었고, 그 상황이 매우 위급한 순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국기문란과 직무유기를 했고 살인을 국가가 저질렀고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보고 후 조작질을 먼저 하면서 수색 현장에 있는 함정이나 해경에 그 어떤 지시도 없었고
국제조난 신호 송출이나 북한의 송환 요구도 없었습니다. 구조 매뉴얼이 없다던 아주 쉽고 간단한 변명을 해놓고 그 뒤에는 엄청난 월북 조작이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정원 2개의 첩보가 존재하나 그들에게만 유리한 첩보를 선택적으로 발표만 하였고 조작하기 위한 7가지를 만들면서 실족에 대한 언급은 배제하고 인권 말살을 일삼았습니다. 2021년 7월 6일 국가인권위 결정문도 무시했고 자기들 입맛대로 인권 유린을 자행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합참, 해경 등 국가가 국민을 탄압했고 민주당까지 가세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작태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으로 끝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했느냐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것에 정치 탄압이라 망언을 퍼붓지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밝혀진 조작과 은폐, 국민 억압을 버젓이 자행했던 자들이 입에서 그런 말하면 제2, 제3의 인권적 가해이자 폭거입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로 필요에 의한 만행을 이제 국민들이 심판하여 주십시오. 착용하지도 않았던 구명 동의를 미리 준비하고 자진 월북했다고 했던 그 발언들 전부 범죄입니다. 한자로 표기되었다는 구명동의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던 전 해경청장 같은 이런 자들과 공모하여 성실하게 목숨 걸고 공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의 이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국가를 유린하고 헌법을 망가뜨린 자들이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 항의를 합니까? 내로남불, 적폐청산의 주체는 민주당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밝혀야 합니다. 스스로 말했던 문재인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 약속 지키셨습니까? 거짓말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놓고 뻔뻔하게 도망갔습니다. 민주당도 약속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여 분란을 끝내야 합니다. 비극과 만행의 정치는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국민 앞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 가오를 반성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고 대통령 기록물 당론으로 의결하여 국민에게 당당히 밝혀주십시오. 정치는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이제 다수당의 지위는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진실 규명에 스스로 과오를 밝히고 엄중한 심판을 받아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입니다. 이제 진실 규명의 시간은 검찰 조사를 통하여 억울한 죽음과 희생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복원되어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서욱 김홍희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선택적 증거와 자료를 악용하여 국민을 간첩죄로 만들어버린 천인공노할 만행을 어찌 관용과 용서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진실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구속수사를 통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고 은폐와 조작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헌법은 유린될 것이며 국민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국민을 속였고 지금도 속이려고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책임 규명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으며 북한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국민 안전과 미래에는 정쟁과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국제사회 공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국가와 국회는 국민의 응답하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서욱과 김홍희의 구속영장 또 다른 추가로 계속 고발하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한 5명 정도 됐었죠.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좀 긴급해 가지고 그때 당시 조경태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해결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